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그리스와 메르스 2분기 기업 실적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FOMC 회의가 무난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여전히 관망하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협상 진행 과정 지켜보시면서 메르스 추이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6월 말까지는 불안정한 증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 계속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현재 증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2분기에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쪽은 에너지와 화학, 제약, 화장품 쪽인데요. 하지만 메르스 여파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2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과 우려감들 계속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야구 입장객 수는 지난해보다 42.5%, 일평균 영화 관람객 수는 30%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 메르스 여파로 실제로 내수 산업에서 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오락, 레저, 운송, 도소매, 유통 쪽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실적과 또 수출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수출주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증시 상황을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증시 상황 호재와 악재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우선은 이 간밤에 있었던 유로그룹 회의 여기에서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졌지만 해결도 아니고요. 해결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일단 홀드입니다. 오늘 22일에 다시금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마감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금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우리 증시는요, 우선 플러스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는 점은 안 좋은 점이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44%의 상승입니다. 250선을 현재 딱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져 있는 흐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보시죠.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시초가 2056.54포인트에서 고점을 썼습니다. 갭상승 출발이지만 하지만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는 9시 구간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는 다시금 250선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해주고 있는 흐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흐름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보시면은 353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물량입니다. 한 180억 원 정도 매도 대응하면서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폭을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5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좀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는 의약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증권 업종의 급반등이 눈에 띄실 겁니다. 현재 전 업종 가운데 가장 탄력 좋은 쪽이 증권 쪽입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서서히 좀 힘이 빠지면서 증권주들도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쳤었죠. 그런데 오늘 장 급반등 나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쪽 섬유의복, 보험, 전기가스 순으로 나란히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약세가 두드러지는 쪽은 운송 장비입니다.
현대차 13만 원도 이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크게 밀려나면서 현재는 1,100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전망도 부진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운송장비 업종지수 0.35% 밀려나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흐름이 안 좋은 쪽이 건설과 음식료품입니다. 전기전자도 부진하고요. 비금속 광물도 약세 흐름입니다. 이렇게 5개 업종, 물론 낙폭은 0.5% 미만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승 시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 흐름이 부진하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는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주, 그 스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 쪽에는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해서 그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이와 함께 또 증권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조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쭉 묶어봤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탄력 좋은 쪽 보시면은 SK증권 8% 오르고요. 교보증권은 10% 오르면서 현재 증권주들 가운데는 가장 탄력 좋습니다. 대우증권도 상당히 좀 낙폭이 그동안에 깊었는데요. 오늘장 7%대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유진투자증권도 6%대 상승입니다. 지금 키움증권도 6%대로 오르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증권주들 일제히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됐을 경우에 수혜주로 분류되는 쪽, 앞서서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의사를 좀 밝혔었죠. 이와 함께 묶이는 다우그룹주들도 흐름이 좀 양호합니다. 보시면 다음 카카오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돼서 좀 의지를 밝힌 업체 가운데 한 곳인데요. 다음 카카오 2%대 상승, 그리고 키움증권과 함께 묶이는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각각 8%,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해서 보안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이니텍이 현재 5%대, 라온시큐어는 조금 더 탄력이 좋죠. 16%대 급등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대세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이즈 큰 종목 쪽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반납이 되네요. 그런데 녹십자 홀딩스 쪽 흐름 양호하고요. 삼진제약 5%대 상승, 그리고 대웅제약이 어제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좀 비슷한 종목, 그러니까 보톡스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어제 20% 이상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제 급등을 했던 대웅제약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반면에 대웅제약의 모회사 격입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 종목은 13%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증권가의 관심주, 오늘은 GS 리테일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GS 리테일입니다. 최근 GS 리테일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 GS 리테일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실적 반영,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1,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했고요. 또 편의점 업황이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이 GS 리테일의 2분기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실적 추정치 저와 함께 보시죠. GS 리테일의 이번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1.4조 원,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521억 원을 기록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 전분기에 이어 호실적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편의점의 경우 기존점의 성장률 제고와 신규 출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SSM 사업부 개선에 따라 펀더멘탈 레벨업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편의점의 고성장세를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SM 사업부가 2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 역시 GS 리테일의 편의점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SSM 사업부의 2분기 실적을 기대한 겁니다. 네, 지난해부터 SSM 즉 슈퍼마켓 사업부는 중소형 점포 가맹점화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가격 할인을 통한 상승 전략을 구사했다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올 2분기 영업 실적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더운 날씨 편의점. 그리고 메르스 수혜 슈퍼마켓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1,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편의점 호주의 슈퍼마켓 턴 어라운드까지라고 역시 헤드라인 포인트 잡았고요. 또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 점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바라본 건데요. 그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또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5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인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와 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오는 소비 패턴의 확산은 식생활에서 간편 가공식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이는 편의점의 구조적 성장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편의점 방문객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GS 리테일 0.77% 증가한 45,55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장 초반에 연고점을 경신을 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냈는데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위아래로 총 합해서 움직이는 변동폭만 나타내면 한 1% 정도 됩니다. 오늘 장의 현재 움직임부터 보시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12% 하락하면서 724.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6월 19일 731.06포인트, 지금 고점 경신된 부분은 일봉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분봉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고점까지 경신하다가 현재는 파란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우선 전일 종가보다 상당히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이 좀 됐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730선 터치하면서 출발이 됐고요. 개장한 지 1분 정도밖에 안 돼서 바로 고점 경신합니다. 731포인트에서 연고점 썼고요. 그리고 하지만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다가 지금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하락으로까지 전환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흐름은 좀 그다지 좋지가 못하네요.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358억 원 정도 집계되고요. 기관도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현재 수급 그래프만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유사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수급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럼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 크게 좀 밀려나는 종목, 아마 파라다이스가 보이실 건데요. 오늘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카지노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삼중고입니다. 악재가 3개나 있다는 건데요. 좀 묶어보시면 첫 번째로 메르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국 쪽에서 관광객이 좀 입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은요. 어제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모객 중이던 국내의 카지노 업체 직원들 10명이 현지에서 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롱에서요, 이 강원도 춘천 쪽에 이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쟁 심화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이 GKL입니다. 15% 가까운 급락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장중 저점은 좀 다져놓는 흐름 보이고 있죠. 파라다이스도 10%나 급락하고 있고요. 마제스타도 비슷한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다르죠. 이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약간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앞서서 이 춘천 쪽에서 카지노 리조트 설립하겠다 말한 코롱은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 볼 부분, 시장이 좀 하락하는 종목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키스트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라면서 다소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키스트는요, DS생명공학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마스크팩, S&P 마스크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타오바오몰에서 리더스 마스크팩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스트는 현재 13%나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키스트 최근에 호재가 많죠. 프로듀서의 흥행, 이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사업 쪽에서도 호조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양환으로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은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이 마스크팩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LNS, 리젠도 관련된 사업하고 있죠. 현재는 5% 안팎의 상승이고요. 그 밖에 화장품주 좀 묶어보시면 한국주철관, 코스온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물 시장 살펴봤고요. 선물 지수도 체크하겠습니다. 선물 9월물 현재 상황입니다. 선물지수 현재는요 250.75포인트 지나가면서 250선 턱걸이입니다. 0.5%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살펴보시죠.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였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포지션 약간 좀 엇갈리는데요.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7계약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440계약 정도의 매도, 개인 쪽에서도 1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